서초동에 근무하고 있는 이재호 사무장입니다. 예, 제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그 상록과 유류분, 이쪽만 지금 몸담고 있는 게 이제 만 14년, 2010년 7월 1일부터 이쪽 일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지금 만 14년 차입니다. 그 와중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건, 상속과 관련해서 특히 또 유류분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사인증여, 증여, 세 가지를 이제 구분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그 피상속인이 생전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여자와 증여를 받는 사람이 둘 다 생전에, 그러니까 아버님이 계시고 일남, 일녀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10억 원의 재산이 있는데 이 중에 5억 원을 증여한다. 할 때 이 증여를 얘기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이제 이 증여가 부동산 같은 경우 소유권이 넘어감으로써 증여가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예금 같은 경우는 계좌 이체 이런 걸로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법상 보면 이거는 형식이 필요 없습니다. 형식이 필요 없고 그 서로 이게 증여와 수중 증여를 받겠다는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됩니다. 아버님이 야 너 이거 가져라.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면은 증여 계약이 성립합니다. 그 다음에 등기하거나 돈을 출금하는 거는 이행의 문제만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 계약은 생전에 하는 거고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증여는 요 생전이라는 거 그리고 의사의 합치만 있다는 거 형식이 필요 없다. 요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유언은 사망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 효력은 이 유언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이 증여는 증여하시는 분하고 받는 사람의 의사가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유언은 그게 아니고 그냥 유언하시는 분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의사표시를 하는 겁니다. 이 재산을 너에게 주겠다 하는 걸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입법에서 정하고 있는 5가지 유언의 방식이 있습니다. 5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게 자필유언과 유언 공증입니다. 이 방식을 사실은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5가지 방식에 위배되면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유언 공증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언 공증은 공증인 사무실에서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언 공증인 같은 경우는 그리고 공증이 업이고 그래서 이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 자필 유언 같은 경우는 유언하신 분이 혼자 집에서 작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소가 누락되기도 하고 그 작성일이 누락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이게 무효가 됩니다. 무효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유언이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다면 이 자필 유언이 유언 공증에 비해서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 유언은 특징이 반드시 형식을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일방적입니다. 일방적 의사입니다. 의사 합치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형식이 필요 없고 일방적이다. 이런 형식이 반드시 갖춰야 되고 일방적이라는 2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사인증여는 뭐냐? 예. 사인증여는 이거는 자 증여는 증여입니다. 이게 예. 요구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을 함으로써 증여가 일어난다. 이게 원인할 때 임자입니다. 그러다 보니 요 성격도 갖고 있습니다. 사망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네. 그래서 사인증여는 뭐냐면 증여를 하는데 효력이 피상속인이 증여자가 사망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따라서 민법에서는 판례에서는 이 사인증여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준용한다는 얘기 뭐냐면 갖다 쓴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그럼 왜 이게 개념이 중요하냐 하면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필유언을 했습니다. 이게 자필유언을 했는데 주소가 없습니다. 이게 예. 주소가 없어요. 주소가 없으면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게 되면 곧 상속재산으로 갑니다. 이게 상속재산으로 가게 되면 이거는 상속재산 분할 소송을 통해서 각자 지분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유언의 효력이 있다면 이거는 분할 대상이 아니고 유언장에 기재된 그대로 상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유언이 적법하냐, 무효냐, 아니냐에 따라서.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왜 이게 사인증여의 개념을 알으셔야 되는지, 그리고 왜 이걸 구분해야 되는지. 피상속인께서 자녀가 보는 앞에서 자기 가진 재산 중에 집을 아들에게 주기로 유언을 합니다. 자, 아버지가 계시고 일남 있고 일녀가 있는데 여기 배우자도 있겠죠. 어머니가 계십니다. 이렇게 아파트에 대해서 유언장을 작성합니다. 어머니가 계시는 자리에서 그리고 가족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유언장을 작성을 해서 내가 죽게 되면 이 부동산, 이 아파트는 네가 상속을 받아라. 이렇게 하고 나서 이 유언장을 여기에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보통 교부라 그러거든요. 준다는 얘기입니다. 교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님이 돌아가시니까 이제 이거를 갖고 등기를 하려고 하니 자필유언장은 유언 검인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의제기를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주소가 없다. 주소가 누락되어 있으니 곧 무효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일을 하다 보면 그 피상속인 부모님이 생전에 했던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수긍한다 하더라도 돌아가시고 나면 그 태도를 바꾸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태도를 바꾸는 일도 간혹 있습니다. 자, 이때 이 유언장은 무효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소가 없기 때문에 무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인증여는 아버님이 생전에 일남과 사이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이 부동산을 네가 갖는다. 내가 너한테 준다는 증여의사. 증여의사의 합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사실이 입증이 된다면 아버님이 증여의사를 표시했고 일남이 이 유언장이 없다 하더라도 승낙의 의사 표시를 했다면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유효합니다. 따라서 이 유언장은 유언으로서의 효력은 없지만 사인 증여로서의 효력을 갖게 됩니다. 사인 증여로서의 효력을 갖게 됐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니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남은 이 일녀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그거는 이제 사회인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법정상속분, 여기가 7분의 3이고 7분의 2고 7분의 2니 이 7분의 1을 나한테 이전하라. 사회인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7분의 1을 이전하라는 소송이 가능합니다. 유효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인 증여의 중요성이 대두가 됩니다. 자, 보면 결국 유언이 있습니다. 유언이 있는데 이 경우에 유효일 수도 있고 무효일 수 있습니다. 유효인 경우는 뭐 그냥 집행하면 됩니다. 그러나 무효인 경우는 사인증여로서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경우는 무효가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유효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하셔야 될 게 유효이다 하더라도 이게 철회가 가능한지를 또 봐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사인증여를 했지만 이 상속인들, 아까 딸 일녀가 자기 7분의 2 아버님이 일남한테 했던 그 사인증여 효력, 유언으로서의 효력은 없지만 사인증여로서의 효력이 있는 소유권을 이전할 지분, 그래서 딸이 소유권을 이전할 7분의 2 지분에 대해서 그걸 철회할 수 있느냐, 이것도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일부 하급심 판례에서는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조금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증여를 말씀드린 거는 증여, 유언, 사인증여를 말씀드린 건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소송을 하다 보면 수많은 경우수가 생깁니다. 그럴 때 이제 뭐 특히 유언 파트에서, 자필 유언 파트에서 뭐 이제 무효다 유효다 했을 때 유언장이 뭐 자필, 그러니까 이게 유언장이 전체 무효가 되기도 하지만 형식상 무효가 되기도 하지만 일부 기재의 오기로 집행이 좀 어려운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언에 대해서는 많은 쟁점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자, 유언이 정리해드리면, 특히 유언이 정리해드리면 유효가 될 수 있고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무효가 되는 경우는 자필 유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소나 날짜, 또 서명이 빠지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사인 증여의 성립 여부를 따져봐야 됩니다. 사인 증여의 여부를 따져보고 이것이 사인 증여가 무효일 수도 있고, 잠깐 옆으로 세서 말씀을 드리면, 돌아가신 분이 자필 유언장을 은행 금고에 넣어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대여 금고에 넣어놨는데 상속인 이거에 대해서 이제 사회 증여를 주장했습니다. 당연히 안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여 금고에 넣어놨다는 것은 돌아가신 분이 이 사회 증여를 봤을 때도 증여의 의사 표시를 했을 뿐이지, 그것을 증여를 받는 사람이 승낙했다는 의사 표시가
존재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대형근에 넣어놨기 때문에 수증자가 그거를 돌아가신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그러니까 효력이 아니고 피상소견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것을 봤다는 증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인증명은 반드시 증여자와 수증자의 의사가 합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수증자가 증명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증명하지 못하면 사인증여로서 형식적 효력을 갖췄다 하더라도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걸 증명 못했기 때문에 사인증여로서 효력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인증여로서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 가족을 모아놓고 유언장을, 비록 무효의 유언장이지만 유언장을 작성해서 일렘에게 준 것은, 그리고 일렘이 그걸 받은 것은 아버님의 증여 의사표시를 승낙했다는 겁니다. 꼭 반드시 제가 이걸 받겠습니다라고 명시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아버님이 주시는 것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아무 말 없이 받았다는 걸 그것만으로도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인증여가 유효로 판단된다. 이럴 때도 철회가 가능한지를 봐야 됩니다. 철회가 가능한지 아니면 가능하지 않은지, 이 부분은 다른 상속인이 주장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사인증여는 대충 유언으로부터 이렇게 가게 됩니다. 사인증여만 단독으로 처음부터 이것만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가는 경우보다는 이렇게 유언으로 주장을 하고,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 주의적이라고 부릅니다. 주의적 주장이라고 부르고, 이걸 예비적 주장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유언이 적법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유언이 무효라 하더라도 사인증여의 효력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장, 이게 안 됐을 때 두 번째 주장,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피고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유언 아니다, 사인증여, 유언이 아니다, 사인증여 아니다. 근데 사인증여 효력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철회한다, 이렇게 합니다. 피고 입장에서는. 이제 단계마다 서로 주장하는 경로가 약간씩 틀립니다. 그 원고의 경우와 피고의 경우. 그래서 보통 사인증여는 항상 대부분 이렇게 유언이 먼저 전제 조건으로 깔리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단 요거에 대해서, 사인증여에 대해서 최근에 대법원 판례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너무 이제 또 길어지면 피곤해 하시니까 집중도도 떨어지고, 다음 시간에 사인증여가 이제 합치가 됐는데, 자, 의사의 합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효력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